안녕하세요. 머니가이즈입니다. 여러분, 11월 12일 화요일,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출렁였다라는 표현이 부족하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장중 3.3%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냐면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3.3%대를 기록한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그만큼 폭락했다는 뜻입니다. 외환시장은 더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장중 1470원을 터치했고 무려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야말로 셀코리아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진원지는 단 한 사람, 싱가포르에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이것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자 한국은행이 장 마감 직후에 즉각 진화에 나섰다는 겁니다. 박종우 부총재보는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한국은행 관계자도 원론적인 수준의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닌 이 총재의 단 한마디를 매파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해명은 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을까요? 오늘 영상은 이 엇박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1.8%라는 숫자에 모든 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명분을 통째로 무너뜨리는지 그 핵심 논리를 지금부터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12일 오전에 나왔던 문제의 발언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총재, 먼저 시장을 안심시키는 비둘기파, 통화 완화 선호적인 발언을 합니다. 우리의 공식 입장은 통화 완화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까진 시장이 예상했던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 문장을 붙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의 폭이나 시기 혹은 방향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시장은 다른 말을 다 무시하고 이 방향 전환이란 이 네 글자에 꽂혔습니다. 채권 시장 참가자들에게 완화 기조에서 방향 전환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소 금리 인하 중단, 나아가 금리 인상까지도 가능하다는 신호로 확대 해석됐습니다.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라는 재료를 선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 총재가 데이터를 전제로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기존 인하폭, 시기 조절과는 차원이 다른 메시지입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위협하고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본다는 말은 곧 환율과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공포로 이어진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라는 이 분위기를 알고 있었는데 이 방향 전환이란 이 단어가 금리 인상까지 읽힌 이유입니다. 시장이 이 정도로 발작 수준의 반응을 보이자 한국은행은 다급해졌습니다. 장 마감 후 박종우 부총재부는 이 총재 발언이 통화정책 선회나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의미였다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시장은 이 방향 전환이라는 이 모호한 단어 그 자체보다 이 총재가 같은 인터뷰에서 데이터에 대한 언급안이 더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힌트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해명은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는 언어적 해명이라고 나섰지만 시장의 공포는 총재가 제시한 숫자에 기반한 논리적 공포였습니다. 금융시장이 총재의 진짜 의도를 파악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주목한 그 치명적인 힌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 힌트를 이해하기 위해 딱 1분만 경제학 원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에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경제를 마라톤 주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잠재 성장률, 주자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42.195km를 완주할 수 있는 건강한 평균 속도입니다. 이 총재가 직접 밝혔죠. 한국의 잠재 성장률, 즉 건강한 속도는 연 1.8%에서 2%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실질 성장률, 이 주자가 지금 실제로 달리고 있는 속도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주자의 실제 속도는 얼마일까요? 이 총재가 밝혔습니다. 올해 2025년 성장률 전망치는 0.9%다. 느낌 오실까요? 이 건강한 속도 1.8%에서 2%보다 실제 속도가 0.9% 절반 수준으로 느립니다. 즉 우리 경제가 제 실력을 다 못 내고 아픈 상태라는 뜻인데 주자가 아파서 빌빌거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내라고 에너지 드링크를 줘야 되는 것처럼 이 에너지 드링크가 바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입니다. 경기를 부양해서 실제 속도 이 0.9% 성장률을 건강한 속도 1.8%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건데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온 단 하나의 핵심 명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와 현재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
이 총재가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흘렸습니다. 시장이 발작한 이유는 바로 이 대목인데, 이 총재가 2026년 성장률을 현재 1.6%로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1.6%도 여전히 건강한 속도 1.8%보다 낮기 때문에 금리 인하 완화 기조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2주 후 11월 27일에 새로운 전망을 발표하는데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시장은 이 말을 듣자마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얼마로 상향될까? 그리고 시장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2026년 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옆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KDI, IMF 등 주요 기관들은 이미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8%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만 유독 1.6%로 낮게 본 것이죠. 즉, 이 총재의 이 상향 조정 가능성 발언은 11월 27일에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1.8%로 현실화하겠다는 예고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11월 27일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상향 조정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 마라톤 주자의 미래 전망 속도 1.8%가 건강한 평균 속도와 정확히 같아집니다. 경제가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마이너스 갭이 사라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를 줄 명분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소멸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시장은 미래를 현재 가치로 할인에 반영합니다. 11월 27일에 1.8% 발표는 예정된 미래입니다. 이 총재가 11월 12일에 그 상향 조정 힌트를 준 순간 시장 참여자들은 11월 27일의 결과를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11월 27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리 인하 기대감 소멸이라는 미래의 이벤트를 12일 즉시 가격에 반영했는데, 이것이 바로 11월 12일에 채권 금리가 폭등한 이유입니다. 시장은 2주를 뒤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12일에 총재가 힌트를 준 순간 시장은 1.8%로 경제 성장률을 올리겠구나, 그럼 금리 인하 명분은 끝났네 라고 미리 계산을 끝내고 금리 인하에 베팅했던 포지션을 즉각 청산한 겁니다. 12월의 채권 금리 폭등은 금리 인상의 공풀하기보다는 더 이상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 시장에서 완전히 증발해 버렸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11월 12일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실수였을까요? 저는 실수가 아니라 이 전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27일에 어차피 성장률 1.8%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때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봐 12일에 미리 예방주사를 놓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2주 뒤에 성장률을 올립니다. 그럼 금리 인하 명분이 약해지겠죠? 그게 새로운 데이터고 그것 때문에 이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시장에 미리 던진 건데 시장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아프게 이제 반응을 하자 부총재 후보가 나서서 인상은 아니다라고 부작용만 이제 관리해 준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망설이는 이유는 그 성장률 말고도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 가계부채와 부동산 때문에 이 방향 전환의 명분을 지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11월 12일 이 해프닝은 끝났습니다. 이제 11월 27일 진짜 데이터를 확인할 시간인데 투자자 여러분들은 11월 27일에 발표될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에 초점을 맞추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6%에서 1.8% 아니면 그 이상으로 수정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 이 숫자가 1.8%로 확정된다면 그것은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 즉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공식화하는 신호탄일 것입니다. 이는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시장이 기대했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완전히 이제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채권 투자자분들은 극도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11월 27일 데이터를 보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중앙은행. 우리도 그 데이터를 보고 1.8%라는 숫자를 명심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